73척 대 55척. 절체절명의 순간, 이순신이 펼친 천재적 전술에 세계가 충격받았습니다. 이 전투 모르면 평생 후회합니다. 1592년 4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28만 대군이 조선을 침략합니다.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일본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나라 정복, 조선은 그저 지나가는 길에 불과했습니다. 태평성대에 젖어 국방을 소홀히 한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고 선조는 수도를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칩니다. 백성들은 왕을 저주했고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달랐습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이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에서 연전연승하며 일본 수군을 격파하고 있었습니다. 육지는 무너졌지만 바다만큼은 조선의 것이었습니다. 일본군 지휘부는 초조해집니다. 속전속결로 명나라까지 진격하려던 계획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군량이었습니다. 28만 대군을 먹여 살리려면 엄청난 식량이 필요했는데 보급로가 끊기고 있었습니다. 조선 위병들이 곳곳에서 저항하고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보급선을 차단합니다. 일본군은 전략을 수정합니다. 조선 최대의 곡창지대이자 아직 함락되지 않은 전라도를 반드시 장악해야 했습니다. 전라도만 점령하면 풍부한 군량을 확보하고 이순신의 보급기지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1592년 여름, 일본군은 전라도 공략을 위한 거대한 작전을 시작합니다. 육군은 전주성으로, 수군은 여수로 진격하는 수륙병진 전략입니다.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압박하여 전라도를 단숨에 점령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조선의 운명은 끝납니다. 전라도를 잃으면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이순신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적은 73척의 대함대를 집결시켰고 조선 수군은 55척에 불과했습니다. 수적으로 절대 열세인 상황에서 대규모 함대전을 치러본 적도 없습니다. 이번 전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조선 수군이 무너지면 전라도가 함락되고 전라도가 함락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순신은 압박감 속에서도 냉철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이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을 완전히 섬멸하여 다시는 바다에 나올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라도가 안전하고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결단을 내립니다. 하깃진입니다. 학이 날개처럼 좌우로 넓게 펼쳐 적을 포위하고 섬멸하는 전술입니다. 성공하면 적을 전멸시킬 수 있지만 실패하면 아군이 각계격파당합니다. 그리고 이 전술은 넓은 바다에서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일본 함대가 좁은 견내량에 정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넓은 바다로 유인해내야 합니다. 일본 수군 지휘관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임을 받는 젊은 장수로 이번 작전의 성공으로 더 큰 출세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73척의 대함대를 이끌고 견내량에 집결한 와키자카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이순신은 과대평가된 장수였습니다. 옥포해전과 사천해전의 승리는 소규모 기습전에 불과했습니다. 정면 대결에서 대함대를 지휘한 경험이 없는 이순신이 자신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와키자카는 일본 수군의 강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적들은 대대로 바다를 지배해왔고 백병전에서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화포에 위존하지만 일단 배를 붙이기만 하면 일본 사무라이들의 검술과 조총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는 전투 계획을 세웁니다. 조선 함대를 발견하는 즉시 빠른 속도로 돌격하여 거리를 좁히고 배를 붙여 백병전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수적 우위에 백병전까지 장악하면 이순신이라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와키자카는 부하들에게 호언장담합니다. 이번 전투로 이순신의 목을 베고 전라도를 장악하여 히데요시님께 최고의 선물을 바치겠다고 말입니다. 일본군 진영은 승전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반면 조선 수군 진영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장수들이 이순신 앞에 모였습니다. 원균을 비롯한 일부 장수들은 수적 열세를 우려하며 방어에 집중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방어로는 부족합니다. 적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전라도가 안전하고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하깁진 전술을 설명합니다. 학이 날개처럼 좌우로 넓게 펼쳐 적을 포위하고 양쪽에서 집중 포격으로 섬멸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수들은 놀랍니다. 하깁진은 고려시대 서적에나 나오는 이론적인 전술이지 실전에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아군이 넓게 펼쳐지면 측면이 얇아져 적의 돌파에 취약해집니다. 한 번의 실수로 전멸할 수 있는 위험한 전술입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판옥선이 있습니다. 판옥선은 제자리에서 빠르게 회전할 수 있고 높은 선체는 적의 백병전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우리 수군은 혹독한 훈련을 거쳤습니다. 명령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북선이 있습니다. 철갑으로 무장한 거북선은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 하깁진이 펼쳐지는 시간을 벌어줄 것입니다. 이순신은 장수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 전투에서 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나 이기면 전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장수들은 이순신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순신은 밤새 작전을 다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넓은 바다로 유인하는 것입니다. 좁은 견내량에서는 하깁진을 펼칠 수 없습니다. 한산도 앞바다까지 끌어내야 합니다. 음력 7월 8일 새벽, 조선 수군 진영에 비상이 걸립니다. 이순신은 전 장수들을 소집하여 최후의 지시를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에 길이 남을 전투를 치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정의가 있고 지킬 백성이 있고 반드시 이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장수들의 얼굴에 비장함이 서립니다. 이순신은 유인작전을 설명합니다. 먼저 6척의 판옥선만 견내량으로 보내 적을 도발합니다. 적이 이를 소규모 기습으로 오판하고 전 함대를 출격시키면 우리는 도망치는 척하며 한산도 앞바다까지 유인합니다. 그곳은 바다가 넓고 수심이 깊어 하깁진을 펼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유인에 성공하면 전 함대가 일제히 멈춰서서 하깁진을 펼칩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적이 당황하여 돌격하기 전에 신속하게 진영을 완성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적의 돌격에 무너집니다. 이순신은 각 배의 위치와 역할을 세밀하게 지정합니다. 우위, 좌위, 중앙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뉩니다. 거북선은 적진 중앙으로 돌진하여 적의 돌격을 지연시키고 그 사이 하깁진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순신은 특히 강조합니다.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 먼저 움직이지 말 것. 명령이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 혼란은 곧 죽음입니다. 장수들은 명령을 되새기며 각자의 배로 돌아갑니다. 수군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각오가 교차합니다. 그들은 이번 전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면 가족도, 나라도,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믿음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라면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오전 시각, 6척의 판옥선이 견내량을 향해 출발합니다. 백영님, 이몽구가 이끄는 유인 부대입니다. 그들은 긴장하지만 담대합니다. 자신들이 미끼가 되어 적 전체를 끌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이 실수로 죽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견내량에 가까워지자 일본 함대가 보입니다. 73척의 거대한 함대가 좁은 해협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 규모의 조선 수군들은 숨이 막힙니다. 그러나 명령대로 접근합니다. 유인 부대는 견내량 입구에서 멈춰서서 한 포를 쏘며 도발합니다. 일본군 진영이 술렁입니다. 와키자카는 막로에서 이 광경을 보고 비웃습니다. 겨우 6척으로 기습을 시도하다니 이순신이 미쳤거나 우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저 배들을 격파하고 조선 수군의 사기를 꺾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와키자카는 즉시 전 함대 출격을 명령합니다. 73척의 일본 함대가 일제히 움직입니다. 노를 저어 빠르게 가속하며 조선 유인 부대를 향해 돌진합니다. 조선 유인 부대는 계획대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일본군은 더욱 흥분하여 추격합니다. 도망치는 조선군을 보며 승리를 확신합니다. 와키자카는 함성을 지릅니다. 저들을 잡아라. 이순신의 목을 베어라. 일본 함대는 무질서하게 흩어지며 맹렬히 추격합니다.
조선 유인 부대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으며 후퇴합니다. 일본 함대가 바로 뒤에서 쫓아옵니다. 거리가 점점 좁혀집니다. 너무 빨리 도망치면 적이 위심하고 너무 느리면 따라잡힙니다. 절묘한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배경님은 뒤를 돌아보며 거리를 계산합니다. 조금만 더 끌고 가야 합니다. 일본군의 함성이 귀를 찢습니다. 조총탄이 빗발칩니다. 수군 한 명이 어깨에 총탄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견내량을 벗어나 바다가 점점 넓어집니다. 한산도가 보입니다. 조금만 더입니다. 일본 함대는 완전히 넓은 바다로 진입합니다. 와키자카는 아직도 승리를 확신합니다. 조선군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칩니다. 더 빨리 노를 저어라. 저들을 놓치지 마라. 바로 그때입니다. 한산도 앞바다 넓은 수역에 진입한 순간 도망치던 조선 함대 전체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와키자카는 위아해합니다. 왜 멈춘 것인가?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눈이 커집니다. 조선 함대가 일제히 선체를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리에서 빠르게 돌아 정면을 일본 함대로 향합니다. 6척이 아닙니다. 55척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조선 함대가 좌우로 넓게 펼쳐지며 거대한 학이 날개 모양을 만듭니다. 중앙은 약간 뒤로 물러나고 양날개는 앞으로 뻗어나와 일본 함대를 둘러쌉니다. 하객진입니다. 와키자카는 전율합니다. 유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오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73척의 일본 함대는 무질서하게 흩어진 채 조선의 하객진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후퇴하려 해도 뒤에서 밀려오는 자기 편 배들이 가로막습니다. 완벽한 포위망입니다. 와키자카는 다급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돌격하라. 중앙을 뚫고 나가라. 일본 함대가 조선 함대 중앙으로 돌진합니다. 그러나 조선 중앙은 천천히 후퇴하며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양쪽 날개에서 지옥이 펼쳐집니다. 쾅, 쾅, 쾅. 조선 함대의 화포가 일제히 불을 뿜습니다.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이 동시에 발사됩니다. 화염과 연기가 바다를 뒤덮습니다. 포탄이 일본 함선을 강타합니다. 선체가 부서지고 돛대가 꺾이고 불길이 치솟습니다. 일본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다에 떨어집니다. 일본군은 당황합니다. 조선 함대는 거리를 유지하며 계속 포격만 합니다. 백병전으로 끌고 가려 해도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양쪽에서 쏟아지는 포탄에 배들이 하나둘 격파됩니다. 와키자카는 필사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든 배를 붙여라. 백병전으로 가져가라. 그러나 조선 함대는 절묘하게 거리를 조절하며 일본군을 포격 사거리 안에 가둡니다. 판옥선의 기동성이 빛을 발합니다. 제자리 회전이 자유로운 판옥선은 항상 측면을 일본 함대로 향하게 하며 최대 화력을 쏟아냅니다. 일본 함선들은 속수무책으로 막기만 합니다. 전투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이순신은 냉철하게 전황을 관찰합니다. 하객진은 성공적으로 펼쳐졌고 적은 포위망 안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적도 필사적입니다. 일부 일본 함선들이 죽을 각오로 조선 함대 중앙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앙이 뚫리면 하객진이 무너지고 혼전이 됩니다. 혼전이 되면 수적으로 많은 일본군이 유리해집니다. 이순신은 결단을 내립니다. 거북선 투입입니다. 이순신은 신호를 보냅니다. 거북선 3척이 일제히 움직입니다. 철갑으로 무장한 거북선은 마치 바다의 요새처럼 위압적입니다. 거북선은 조선 함대 중앙에서 전진하여 돌진해오는 일본 함선들을 향해 돌격합니다. 일본군은 거북선을 보고 당황합니다. 처음 보는 형태의 전함입니다. 선체 전체가 철갑으로 덮여 있고 용머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마치 전설의 괴물 같습니다. 거북선은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합니다. 일본군이 조총을 쏘고 화살을 쏘지만 철갑에 튕겨나갑니다. 거북선의 용머리에서 현자총통이 발사됩니다. 쾅! 가까운 거리에서 쏜 포탄이 일본 함선을 관통합니다. 선체가 폭발하며 산산조각 납니다. 거북선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며 적진을 휘젓습니다. 천자총통, 지자총통을 연속으로 발사하며 주변 일본 함선들을 격파합니다. 불침의 요새입니다. 일본군의 사기가 꺾입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거북선은 끄떡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가려다가 포격에 당합니다. 공포가 퍼집니다. 이것은 인간이 상대할 수 있는 적이 아닙니다. 거북선의 돌격으로 일본 함대의 중앙 돌파 시도가 완전히 좌절됩니다. 진영이 무너지고 배들이 뒤엉킵니다. 이순신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전 함대에 총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조선 함대의 양날개가 더욱 좁혀들며 포격을 강화합니다. 하객진의 포위망이 완성됩니다. 일본 함대는 완전히 포위되어 사방에서 포격을 받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고 싸울 방법도 없습니다. 단지 맞고 당하기만 합니다. 함선들이 연달아 격침됩니다. 불길에 휩싸인 배들이 바다를 붉게 물들입니다. 일본 병사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살려달라 애원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와키자카는 절망합니다. 완벽한 패배입니다. 그는 살아남은 함선들을 이끌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하객진의 포위망을 뚫어야 합니다. 와키자카의 기함을 포함한 14척이 필사적으로 도주합니다. 조선 함대가 추격하지만 일부는 놓칩니다. 이순신은 무리한 추격을 중지합니다. 적을 모두 잡는 것보다 아군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바다는 일본 함선의 잔해로 뒤덮여 있습니다. 73척 중 59척이 격파되었습니다. 9,000명이 넘는 일본군이 전사했습니다. 반면 조선 수군은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았고 사상자도 극히 적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세계 해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대승입니다.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적을 완벽하게 포위 섬멸한 전술의 승리입니다. 한산대첩의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전역이 환호합니다. 육지에서는 연패하고 한양까지 빼앗긴 절망적 상황에서 바다의 승리가 희망의 불씨를 살립니다. 백성들은 이순신의 이름을 외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에게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군 진영은 충격에 빠집니다. 무적이라 믿었던 일본 수군이 전멸했습니다. 와키자카는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대부분의 함대를 잃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수륙병진 작전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수군이 무너지면서 전라도 공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육군만으로는 전라도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이순신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급로가 차단되고 후방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육군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일본군은 전라도 공략을 포기하고 방어로 전환합니다. 한산대첩은 단순한 해전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전투였습니다. 전라도를 지켜냈기에 조선은 군량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순신은 전라도를 기지로 삼아 계속해서 일본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일본군은 보급 부족에 시달리며 서서히 약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선군과 백성들의 사기가 올랐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위병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광군도 반격을 시작합니다. 명나라 원군도 참전하여 평양을 수복합니다.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한산대첩 이후 이순신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부산포해전, 안골포해전에서도 일본 수군을 격파하며 완전히 제해권을 장악합니다. 일본군은 바다로 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보급로가 끊기고 고립된 일본군은 결국 후퇴를 시작합니다. 전쟁은 장기전으로 들어가지만 조선이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승리였습니다. 이순신의 하객진 전술은 후세에 길이 전해집니다. 세계 해전사의 교과서에 등장하는 명전술로 평가받습니다. 영국의 트라팔가 해전, 살라미스 해전과 함께 세계 3대 해전으로 꼽힙니다. 외국 군사학자들도 한산대첩을 연구하며 감탄합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수적 우세한 적을 완벽하게 섬멸한 전술의 승리라고 평가합니다. 이순신의 천재성, 판옥선의 우수성, 조선 수군의 훈련도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한산대첩은 단순히 과거의 전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철저한 준비와 전략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적으로 열세하고 상황이 불리해도 지혜와 용기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구했습니다. 그의 승리가 없었다면 조선은 망했을 것이고 우리의 오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산대첩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한산대첩 이후 이순신 장군의 명성은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명나라에서도 그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명나라 장수들은 이순신을 만나 전술을 배우려 했고, 일본은 이순신만은 절대 상대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특히 하깃진 전술은 군사학의 교범으로 연구됩니다. 좁은 공간에 모인 적을 넓은 공간으로 유인하여 포위 섬멸한다는 전략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행하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적을 유인하는 미끼 부대의 용기, 전체 함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훈련도, 진영을 순식간에 펼치는 기동력, 그리고 무엇보다 지휘관의 판단력이 모두 완벽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철저한 훈련으로 조선 수군은 명령 하나에 즉각 반응하는 정예 부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판옥선이라는 우수한 전함이 있었고 화포 기술도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순신의 전략적 사고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적을 격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섬멸하여 재기불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군사학자들도 한산대첩을 극찬합니다. 영국 해군은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 해전을 자랑하지만 한산대첩과 비교하면 손색이 없다고 평가합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는 한산대첩을 필수 교육 과정으로 가르칩니다. 수적 열세를 극복한 전술의 승리로 분석하며 이순신의 지휘 능력을 연구합니다. 한 외국 군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순신은 동양의 넬슨이 아니다. 오히려 넬슨이 서양의 이순신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이순신이 넬슨보다 200년 앞서 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한산대첩의 위대함은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73척 대 55척의 전투에서 적 59척을 격파하고 아군 손실은 0척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승리는 전쟁사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게다가 이것은 단순한 기습이 아니라 정면 대결에서 전술로 이긴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이순신의 첫 대규모 함대전이었다는 점입니다. 소규모 해전 경험만 있던 이순신이 첫 대규모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천재성을 증명합니다. 한산대첩은 조선을 구했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고 명나라까지 침공했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순신 한 사람의 승리가 역사의 흐름을 지켜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지혜와 용기로 나라를 구한 영웅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한산대첩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산대첩 이야기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지혜와 용기를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1592년 그 절박했던 순간,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73척 대 55척. 수적으로 절대 열세였지만 전술과 훈련, 그리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어려움이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이순신 장군이 극복한 위기에 비하면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은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포기하지 않는 의지만 있다면 말입니다. 한산대첩은 단순히 과거의 전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명장 이순신, 그리고 그와 함께 싸운 이름 없는 수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역사와 인물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유산을 함께 나누고 자긍심을 키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순간들을 기억하고 널리 알려나갑시다.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역사 이야기나 인물이 있다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